27일 오후 들어 비를 뿌리면서 강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골프공만한 크기의 우박이 쏟아내려져 일리노이 주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기상청은 5개의 토네이도가 일리노이를 강타했고 비바람과 우박 등으로 특히 인디애나 북서부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풍우가 일리노이주의 제네바와 베링턴 지역 등에 가장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우스 베링턴 지역의 주택들은 주변 나무들이 강풍에 쓰러지면서 덮치는 바람에 피해를 봤으며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기도 했습니다. 27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최소 4개의 토네이도가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스쳐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정전 사태를 겪기도 했으나 밤새 날씨가 안정되면서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기온은 26일만 해도 최고 기온이 77도까지 올랐으나 27일 오전에는 20도 선으로 떨어져 출근길에 주민들이 다시 두툼한 겨울 자켓을 꺼내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미시간주에서 열린 민주당 및 공화당 대선 프라이머리에서 각각 승리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대규모 대의원이 걸린 오는 3월 5일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진행된 이날 프라이머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오는 11월 대선에서의 재대결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날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초반 개표 결과 79.5%의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지지 후보 없음으로 기표한 유권자도 14.9%를 기록했습니다.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반 개표 결과 66%의 득표율로 29.3% 득표에 그친 니키 헬리 후보를 2배 이상 앞서며 낙승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날 이 같은 초반 개표 결과가 공개되면서 AP통신과 CNN, 뉴욕타임스 등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바이든 대통령의 선전과 트럼프 후보의 압승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경쟁자가 없이 진행된 미시간주 프라이머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 지지층인 아랍계 미국인의 민심 이반을 경험해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내 반트럼프 표심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각각 확인하는 등 취약점도 노출했다고 언론들은 일제히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9일 나란히 텍사스주 남부 국경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인들이 정부 운영이나 경제보다 불법 이주민 문제를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멕시코 국경을 통한 이주민의 불법 입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반이민 정서가 확대돼 불법 이민 문제가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갤럽이 지난 1일에서 20일 미국의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민 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정부, 경제 일반, 인플레이션, 빈곤, 굶주림, 노숙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공화당 유권자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여기에다 불법 입국 후 미국에 정착한 중남미 청년이 조지아주에서 여대생을 살인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 22일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갔던 오거스타 대학의 22세 여대생 레이큰 호플라일리가 캠퍼스의 조깅 코스 옆 숲이 우거진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대학 경찰은 이튿날 베네수엘라 국적의 26세 남성 호세 이바라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며 신원 조회 결과 이바라가 2022년 9월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입국 후 국경 순찰대에 구금됐지만 후속 조치 진행 과정에 석방됐습니다. 이 사건은 남북 국경을 통해 들어온 이민자를 범죄자, 테러리스트 등으로 칭하며 국경 통제 강화를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민 문제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은 격이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바라를 괴물이라고 칭하고 취임 즉시 남북 국경 봉쇄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 북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빠르게 번지고 있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산불이 난 곳은 텍사스주 팬핸들 지역으로 그레그 에벗 주지사는 60개 카운티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케빈 스파클스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인구 약 2,000명의 마을 캐나디언을 비롯한 여러 곳에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전날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며 서울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1,040제곱킬로미터가량을 태워 하루 사이에 피해 면적이 2배로 늘었습니다. 이 산불로 현지 고속도로가 폐쇄됐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시속 64km의 강풍으로 산불이 급속히 번지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강풍과 따뜻한 기온, 낮은 습도 등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라며 미 중부의 여러 주에 화재 위험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노조 설립을 둘러싸고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한인마켓 한남체인이 노조 결성은 막았지만 직원들에 대한 장애차별과 부당해고 그리고 오버타임과 규정된 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등의 이유로 잇따라 소송을 당했습니다. 27일 LA 카운티 슈퍼리어 코트의 법원 소송 자료에 따르면 한남체인 올림픽 매장에서 근무 중 부상을 당한 전 직원이 회사로부터 장애차별 및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난해 9월 소장을 접수해 수백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데 이어 12월에는 또 다른 직원이 한남체인 근무 중 오버타임과 최저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노동법 위반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남체인 올림픽 매장에서 30여 년 동안 근속하며 재고 업무를 담당했었다는 원고 파블로 다발로스는 지난해 9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신이 2021년 9월 마켓에서 근무 중에 다른 회사 직원이 몰던 전동 핸드트럭에 치여 심각한 다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무릎 인대가 심하게 손상되는 등 거동이 힘들 정도의 부상을 당해 이를 치료할 수 있도록 휴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부상을 안고 일을 해야 했던 원고에게 한남체인 측은 오히려 업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옮겨 일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부상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게 힘들다며 이를 거절하자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히어링은 오는 3월 28일 LA 카운티 슈퍼리어 코트 3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남체인의 또 다른 매장에서 근무하는 마틴 포르탈레스 로드리게스는 지난해 12월 한남체인 델라모 매장 등을 상대로 오버타임 미지급과 최저임금 미지급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들어 한남체인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계적 권위의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떡볶이, 찌개 등 한식 관련 단어가 대거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발간하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한국어 컨설턴트인 조지은 교수는 27일 영어권에서 한식 관련 단어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수는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달고나와 한국 드라마를 통해 많이 알려진 떡볶이, 찌개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 음식 단어들이 줄줄이 들어갈 것 같다며 영국 초중고생들도 한국 문화에 관해 얘기해보면 한식에 관심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의 식문화가 영국에 깊숙이 자리 잡을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고급 백화점 식품관 진열대에도 자체 해석한 비빔밥이 진열돼 있고 아시아 식당이 아닌 곳에서도 코리안이란 이름이 붙은 메뉴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 교수는 형, 막내와 같은 호칭어도 등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역시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라며 한국어가 영어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어 인기는 영국 교육부에서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른 유럽 언어를 선택하는 학생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한국어는 정규 과목이 아닌데도 최근 몇 년간 자발적 학습자가 두드러지게 늘어나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규제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 의회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7일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상하원은 이날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각각 통과해 론 디샌티스 주지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 법은 디샌티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이 법은 소셜미디어가 계정 보유자의 나이를 확인,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규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이용자 중 16세 미만으로 보이는 계정을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에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 16세 미만 일간 활성 이용자의 최소 10%가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포함됩니다.
또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 푸시 알림을 보내고 컨텐츠를 무한 스크롤 방식으로 끝없이 계속 보여주거나 영상을 자동 재생하는 플랫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같은 요건에 따르면 틱톡, 페이스북 등 다수의 주요 소셜미디어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로 미성년자 등 이용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각 주정부 등이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살 빼는 약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간 단계 임상시험 성공 소식을 밝힌 미국 바이오제약 업체 바이킹 세러퓨틱스 주가가 27일 120% 넘게 급등했습니다.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바이킹 세러퓨틱스는 이날 비만 과체중 환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 이상을 진행한 결과 신약 후보물질 VK2735를 복용한 사람의 체중이 13주 후 최대 14.7% 빠졌다는 초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복용자의 최대 88%는 몸무게가 적어도 10% 빠졌다는 것입니다. 회사 측은 13주 이후 체중 감소세가 정체된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복용 기간을 늘릴 경우 체중이 더 빠질 수 있다는 회사 측은 향후 의학 컨퍼런스에서 임상 이상 전체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며 신약 개발 진척을 위해 미 식품의약청과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모를 키운 3차 임상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바이킹 세러퓨틱스 주가는 이날 장중 133% 급등하며 $90까지 찍었다가 상승분을 일부 반납, 121.02% 오른 $85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업 시가총액은 $85억 늘었습니다. 살 빼는 약 시장은 2020년대 말까지 $1,000억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유망한 분야로 바이킹 세러퓨틱스는 이 시장에 뛰어든 여러 소형업체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시카고 한인제일감리교회는 지난 25일 제105주년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독립선언문 낭독에 이어 배용락 장로의 선창에 맞춰 온 성도들은 태극기를 높이 들고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 3.1절 노래와 애국가를 부른 후 조국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카고 한인제일감리교회 김광태 목사는 1923년 미 중서부에 최초로 설립된 한인교회로 매년 3.1절 기념주일을 지킴으로써 민족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5월 18일 토요일에는 시카고 한인회와 함께 난민들을 돕기 위한 5K Run for Love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뉴스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오는 3월 9일 나일즈 골프밀 AMC에서 상영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건국전쟁이 시카고에서 상영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 영화로 티켓은 윈티비 한국일보에서 15불에 구입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시, 4시 반, 7시 반 상영되며 각각 250명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오늘 뉴스 해설 시간에 이전봉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일보 이전봉 기자입니다. 네, 재단이 동포재단이 동포청으로 바뀌면서 지난 2월 26일 월요일 이기철 재외 동포청장이 시카고를 방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외 동포 예전에는 재외 동포 재단이었죠. 네. 지금 작년에 재외 동포청으로 승격을 해서 초대 청장으로 이기철 청장 초대 청장님이 그때 취임을 했고요. 네. 올해 첫 번째 미주 방문을 하는데 시카고를 처음으로 오셨어요. 26일 날. 반갑네요. 네. 네. 한국 발전상 알리기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우선 그분이 이제 동포 간담회를 갖기 전에 한인회하고 한인 교육원 시카고 교육원을 방문해서 미리요. 네. 브리핑을 했죠. 브리핑을 받고 여기서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26일 저녁 호텔에서 초청된 동포들 한 60~70여 명과 함께 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가진 얘기는 아무래도
이번에 그 미주에 방문한 그 취지가 네. 한국의 발전상, 한국의 경제 정치 발전상을 세계에 알리기를 위한 프로젝트를 세웠는데 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외 한인 동포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 예, 그런 취지에서 아마 동포 간담회를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열고 네. 또 샌프란시스코 또 이런 그 LA 이쪽으로 지금 여행을 하고 계시군요. 그럼 한국 경제 발전의 현 주소와 발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데 그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 요지는 이제 그 발전상을 어떤 발전상을 말하느냐 이제 하는 그 디테일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2010년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타국으로부터 우리가 원조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2010년도를 기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탈바꿈을 한 거죠. 예. 네. 원조를 항상 받다가 못 사는 나라로서 선진국한테 원조를 받다가 이제 원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섰고 그다음에 2018년을 계기로 세계 스포츠 3대 대회를 우리가 개최한 나라로 네. 승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계, 하계, 올림픽도 있죠. 네. 그다음에 축구, 우리 네, 좋아하시는 그쵸. 축구 월드컵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거를 다 개최한 나라가 우리 코리아다. 네. 그다음에 어떤 때는 4대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4대 그 스포츠 강국은 이제 그 세계 육상 대회까지 개최하면 그렇게 4대 국가로도 네. 불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그 소득 면에 있어서는 2019년에 들어서 우리나라가 3만 달러의 그 국민 소득 1인당 3만 달러의 그 고지에 올랐고 또 우리 인구 수로 봐서도 5천만 명의 고지를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30K, 50 million 해가지고 그 클럽에 가입을 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신용 등급에 있어서 우리가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보다도 높아요. 아, 그래요. 2022년도 기준인데 네. 그래서 높은데 우리보다 높은 데는 뭐 미국, 독일, 캐나다 이 정도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좀 더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네. 제외 동포 초대 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카고에 처음 오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외동포청에서 제외동포들을 위해서 그러면 계획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일 먼저 그 한국을 알리는 작업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주류 우리처럼 이제 거주지에 사는 그 동포들의 그 협조를 원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런 교과서에 그 거주국의 국정 교과서에 이런 사항을 좀 알려야 되지 않냐 네.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 현지의 로컬의 교육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학교를 찾아가고 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그 관계자들 또 그 교육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정치 관련자들 이런 모든 분들의 그 협조 사항을 끌어낼 수 있는 거는 동포들의 협조가 바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 발전상 알리기 프로젝트에 있어서 해외 동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카고를 비롯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LA 이런 데를 돌면서 간담회, 동포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취지를 알리고 프로젝트에 협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이기철 제외동포청장님과의 만남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28일 수요일 시카고 한국일보입니다. 제외동포청 이기철 청장이 시카고를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미 중서부 동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 알리기 프로젝트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시민권 빠르면 6개월 만에 받게 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난민 및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국경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합법 이민 신청 쪽에서는 연방 이민 당국의 이민 서류 처리 적체 현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몸값 송로버섯,
세계 3대 식자재로 우뚝 솟아 한인 사회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상원도전 앤디김 당원투표 3연승 소식입니다. 시카고 한인 사회를 위해 만들어지는 종합 일간지 시카고 한국일보. 아침마다 기다려지는 신문. 하루의 시작은 한국일보와 함께하세요. 구독료가 부담되시나요? 무료 전자신문을 구독해보세요. 무료 전자신문 구독 신청은 sub@chicagokoreatimes.com입니다. 스마트폰 통해 AI 헬스 클라우드까지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2024 스페인에서 개막했다는 소식입니다. 개미, 미국 주식 사랑, 해외 투자 비중이 90%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SAT, ACT 시험 전날은 시험 생각에서 벗어나야겠네요. 쉬운 문제부터 풀고 헷갈린 문제는 나중에 검토하라는 조언이 쓰여 있습니다. 가장 많은 발행 부수 자랑, 최고의 광고 효과, 전자신문을 통해 가장 멀리 전파되는 신문, 구독과 무료 배포가 병행되는 신문. 한국 소식에는 임종석 컷오프, 고민정 사퇴, 비명 폭발했다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디지털 프린팅 기법으로 선명한 컬러, 깨끗한 인쇄, 손에 묻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곁엔 시카고 한국일보가 있습니다. 시카고 사람이라면 시카고 한국일보를 보셔야죠. 지금 문의하세요. K엄마는 있는데 K아빠는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국일보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47-290-8282번입니다. 시카고 사람, 시카고 한국일보.